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규제 개혁입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의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경제 규제 혁신 TF를 발족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규제혁신 TF의 민간 공동팀장을 맡고 계신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 교수를 모시고 모래주머니라 불리며 기업의 성장과 또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규제들, 과연 어떤 것들이 혁신의 대상이 되고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네. 새 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규제 개혁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먼저 경제 규제 혁신 TF 발족의 배경, 활동 네. 영역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규제 개혁, 규제 혁신, 규제 완화로 네네. 해서 이 논의가 우리 국정과제로 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으로 된 지는 30년이 넘었어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네. 규제 혁신, 행정 혁신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규제 개혁, 규제 혁신이 좀 지지부진한 게 그 추진 과정에서 항상 임기 초기에 관심이 있다가 네. 이제 대통령이나 주요 장관님들이 관심이 다른 데로 가면 이제 지지분해지고 특히 그 규제를 이제 민간이 주로 풀어달라고 바꿔달라고 건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규제하는 그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집행자의 관점에서 규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경제를 민간 주도형으로 가져가겠다, 민간의 창의를 존중하겠다 이러니까 규제 혁신이 이제 가장 중점 과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스스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라는 걸 구성해서 네. 의장을 맡으시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규제 추진 단장을 맡아서 규제혁신 추진 단장이 되셨고 그 밑에 이제 각 부처에 이제 규제혁신 TF가 구성이 됐는데 기재부가 이제 제일 선임 부처고 부총리니까 이제 기재부 내 경제규제혁신 TF 그래서 부총리하고 저하고가 이제 공동 팀장이 네. 돼서 지금 각 부처 또 경제단체로부터 그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번에 제일 차이점은 그 민간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일종의 읍소형이거든요. 네. 이렇게 상향식으로 좀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이거 그래 한번 봐주마 이런 식으로 시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그 규제를 하는 공무원들이 이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민간 위원들 앞에 와서 이 TF에 와서 입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선 권고가 나가죠. 이번에 특히 더 의미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경제규제혁신 TF의 민간 공동팀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을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보는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금이죠. 감춰진 세금이죠. 왜냐하면 우리 현금으로 내는 세금은 국회에서 예산심의, 결산심의 또 다 세법으로 가져가는데 이 규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인증을 한번 받아야 된다. 또는 우리 자동차 소유한 분들은 가서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규제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는데 시간, 노력, 돈 이게 다 사실은 비용인데 네. 이게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현금으로 내는 세금은 지방의회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의 대표가 정하는데 이거는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절차나 기준이나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현금이 들어가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집행자 편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과잉 규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제로 인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준수 비용이라고 그래서 규제를 준수하는데 시간,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제 현장 에러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기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제만 없었더라면 바로 공장이 증축이 되거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규제 때문에 막히는 사례가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크게 규제 준수 비용,
그다음에 규제로 인한 기회 상실 비용 이렇게 보면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규제가 얼마나 비용을 초래하는지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가 과문한 탓인지 없고요. 미국의 경우에 한 10년 전에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했는데 미국 1년 연방 예산 정도 규모다. 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규제가 심한 나라라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600조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짐작컨대 이 정부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 또는 그 기회 상실 비용이 한 600조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뭐 근거는 없지만 네. 과거의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김종석 경제규제혁신 TF 민간 공동팀장님, 20대 국회의원이셨고 한국 뉴욕 주립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좀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민간 단체에게 공무원 또는 정부가 그 규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불관계가 살짝 바뀌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스탠스가 굉장히 조금 바뀌고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모래주머니라는 규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저도 이제 40대 접어드는 이 마당에 예, 여러 가지 규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많이 봤지만 이거 잘 안 고쳐지던데 이번엔 고쳐집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예. 과거에 실패한 규제 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소위 혁신이랄까 이노베이션은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불관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네. 법률용어로는 거증 책임이죠. 네네. 입증 책임이 네네. 이제 그동안은 경제단체나 기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풀어주세요 하면 규제권자들이 왜 힘든지 증명해봐였잖아요. 네네네. 이제는 그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민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 규제가 필요한지 네. 이 수단이 적정한지 공무원들 당신이 입증해봐라 네네.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제는 그 좀 민간의 관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결국 모래주머니라는 표현을 이제 대통령이 쓰셨는데 네. 뭐 돌이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기조례를 예를 드셨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밑까지라고 그랬고 네네. 이명박 대통령은 전봇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규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네. 모래주머니라는 표현이 적합한 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특히 해외에서 경쟁을 할 때 네. 역차별 받는 게 많아요. 뭐 작게는 고용 관련 규제라든지 안전 관련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 같은 게 한국에서 공장을 지으면은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제약이 많다.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서 만든 제품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모래주머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적이고 역차별이 있는 규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그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F에서 공개한 경제 활력 제고와 네.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 이 자료를 보니까 네. 즉시 개선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과제들도 내놓으셨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시 추진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1차로 발표한 51개 과제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고 과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부터 계속 민간에서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누적된 과제인데 그동안의 정책 기조나 또는 그 어떤 정권의 철학 때문에 용인이 안 되던 것을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가져간다고 하는 대통령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 누적되었던 그 소위 민원 해소용 재고 과제가 이번에는 주무부처의 규제권자들이 공무원들이 이번에 한번 수용해보자, 허용해주자라고 해서 즉시 시행 과제. 그런데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 절차도 필요하고 시행령도 바꿔야 되고 해서 한 2, 3개월 내로 자료에 보시면 한 금년 중에 네. 즉시 처분 개선 가능한 규제는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그 아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총리께서 거의 이제 뭐 실무를 담당하듯이 딱 위에 앉아가지고 정확히 이제 피드백을 받고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네. 뭐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게 바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의 네. 방점을
찍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실무를 하고 있는 현장에 앉아 있는 데스크의 공무원들은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규제를 해소하면 혹시 사고라도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책임 면제의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규제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특정 업무를 쭉 담당해 오던 공무원 조직이나 그 네. 규제권자들은 이걸 풀면 사고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 감사받는다. 네네. 나 승진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항상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네. 규제를 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차나 기준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규제 혁신 추진단이 총리가 위원장이고 네. 지금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 규제혁신 TF는 네. 일종의 그 책임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TF에서 또는 총리 주재하는 규제혁신 추진단에서 네.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일단 면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말씀 나누겠지만 네. 지금 그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고 네. 또는 그 규제를 집행해 오던 공무원 조직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민감한 규제 혁신 사안들은 앞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설득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주력하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총 3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네. 번째가 바로 협동 로봇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네, 지금 협동 로봇이라니까 생소한데요.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네. 그 조선소에 과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작업도 있고요. 또는 아주 초정밀 작업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관련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가 이제 할 수 있는 세상이 기술이 많은데 그 안전 관련 규제는 계속 로봇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네. 이게 현장에서 애로가 되죠. 그리고 로봇 산업의 진흥에도 좀 장애가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로봇을 개발해서 조선소에서 정밀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을 로봇가 대행할 수 있는데 그게 막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풀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풀어주면은 자료를 보니까 그것만 해도 약 3,200억 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하면서 구청에도 전화할 일도 있고,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저 이런 상황인데 이거 돼요? 그러면 네, 그 TV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보도에 났지만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항상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산업단지 입주하려면 요게 또 쉽게 입주하라고 이렇게 촥 이렇게 뭐 규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읽어보면 아 나도 입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 또 입주가 안 된대요. 근데 요번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동시에 풀고 투자까지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지금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나 규제 혁신이 네. 이게 현장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네.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규제 제도 자체가 소위 포지티브 리스팅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만이 가능하다 이런 네.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면 다 불법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규정 자체가 모호해요. 뭐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뭐 기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이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되는 거죠. 아하. 이 재량권은 오남용의 원인도 되지만 부정부패의 원인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 네. 이게 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기름을 만들면 이게 법에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아하.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게 어떻게 산업단지에 들어가느냐.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민이죠. 네. 리스트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소한 건데요. 네. 우리나라 규제 제도의 본질적인 상징이에요. 이게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실무자를 탓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기술이나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포지티브 규제를 네. 네거티브 규제로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말이 쉬운데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네. 저도 이제 그 공무원들하고 또 저 학교에 있으면서 이 규제 문제 연구하면서 토론회도 해보고 했는데요. 상당한 경험 축적과 기술의 입법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 독일이나 일본식의 대륙법 체계라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미식 규제는 그게 아니라 원칙 자유고 안 되는 일만 열거하는 전통이 있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도 문화의 문제인데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법안 심사할 때 가급적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아직은 쉽지가 않다.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규제의 혁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규제 혁신을 통해서 어떤 산업 분야의 발전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섹터가 바로 로봇 분야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협동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해서도 이 TF에서 어떤 선제적인 조건들을 마련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시장과 기술이 발전했는데 네. 제도와 규제가 못 따라가서 좀 아쉬운 미스매치가 생겨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자율주행 로봇, 우리 이제 배달 이미 외국에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로봇가 우리 식당에 가면 벌써 서빙 로봇가 로봇들. 오잖아요. 근데 지금 법에 공로에 그 로봇가 주행을 할 땐 반드시 동행자가 있도록 돼 있어요. 뭐 이해는 가요. 처음에 만들 때 그 로봇가 주변에 그 관리하는 사람 없이 혼자 막 돌아다니면 사고도 나고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서 동행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규제인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얼마든지 원격 조정이 가능한 기술이 나와 있는데 이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그 드론이요. 드론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드론에 어떻게 보면 후발 국가인데 네.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드론을 하나하나 만들면 하나하나를 검증을 받게 해놨더라고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현대차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생산되는 차 한 대 한 대를 다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좀 과도한 거죠. 그렇죠. 전체를 봐야 되는. 그렇죠. 소나타면 소나타 모델을 인증을 해가지고 그냥 소나타면 다 합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드론도 이제는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가면 모델 단위로 이제 안전성 인증을 해주겠다. 그리고 요새 왜 전기차나 이 테슬라 같은 차들은 보면 소프트웨어를 밤에 온라인으로 그냥 저기 무선으로 해주잖아요. 와이파이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게 지금 규제를 보니까 그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전자 제어 장치나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렇게 일정한 가이드라인만 맞으면 제조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그 사업 기회를 넓혀주는 네. 규제 혁신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자율주행 로봇이 꼭 동행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라 동행주행 로봇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따라가는 반려견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규제들이 좀 속속히 빨리 풀렸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자, 이제 그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 네. 건강기능식품, 요거 사실은 네, 이해는 갑니다. 이게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약은 아니지만 사실은 뭐 비타민 U라고 이제 포함할 수도 있는데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는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참 이상한 게요. 네. 왜 우리 저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은 홍삼 이렇게 전문 매장이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대형 마트에서는 이제 못 팔게 하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물건만 나열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 이제 제조사가
대형마트에서도 팔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가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읍소를 해야 되는 이제 과잉 규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형마트에서 팔게 하면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파는 전문 업체들은 또 반대하지 않겠어요? 자기네 매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 단체나 그 유통업계하고 좀 소통을 해서 과거와는 달라지고 그리고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거는 이미 손쉽게 우리가 그 소매점에서 살 수 있다면 그걸 대형마트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못 팔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형마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규제하면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태스크포스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게 될지도 궁금한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뭐 국민 여론으로 보나 언론을 보면 사실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배경은 이제 대형 유통 매장이 들어오면 인근 골목 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이제 매출 감소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막는 규제를 입법을 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게 규제가 들어온 지 한 20년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오히려 대형 마트도 온라인 쇼핑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 하에서 재래상권을 살린다고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는 게 과연 이게 현재의 적합하냐? 시의성에 맞냐? 그렇죠. 그래서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규제가 어떻게 보면 아웃데이트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지금 거리 제한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권이 겹치는 데도 있고 겹치지 않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규제는 획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정부 당국자한테 확인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이게 규제혁신 TF에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일선 규제부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규제심판소라는 거를 총리실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규제집행부서가 도저히 이거는 그 규제혁신 TF 권고를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총리실의 규제심판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형 매장의 의무 휴업 규제를 지금 규제혁신 TF에서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1호 심판 과제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비자의 편익과 그 재래상권에 대한 보호라는 정책 과제가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절충안을 지금 규제심판소에서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 좀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규제 문제를 이제 학자로서 네네. 한 30년 이상 연구해 오면서 외국 사례도 많이 봤는데요. 규제라는 게 다 정당한 목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규제는 그걸 집행하는 조직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이해관계자들이 네. 있는데 이거를 마치 무슨 지우개로 지우듯이 네.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한 규제 혁신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소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고 이제는 규제를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이 경제 발전 단계의 나라들은 규제 품질 관리 쪽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 규제를 없애는 과정을 규제 혁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당정 협의도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이 환경 규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 경제 형벌 완화에 네. 대한 이슈가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요거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분위기를 네.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환경 규제도 그렇지만요. 산업 안전, 소비자 보호 네. 이런 소위 사회적 규제는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제도를 만들 때 상당히 이상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화학물질 관리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또는 근로 산업 안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규제 제도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지 않느냐라는 인식하에 이제는 환경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 정책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 환경 보호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사회적 가치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이 반드시 규제여야 되는가 또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그 규제 수단은 적절한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환경 보호론자와 기업의 이익과 부딪혀 가지고 마치 환경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거냐라는 소위 흑백 논리가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되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과학적 근거,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 규제 혁신으로 가자는 게 이제 환경 규제의 전체적 체계를 그 방향을 바꾸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 보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대로 하는 개선 과정에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기반으로 가자. 이게 지금 그 규제 혁신의 방향입니다. 그 우리나라 상법이나 네. 아니면 형법, 뭐 제가 이제 법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한 만큼 제가 여쭤보면 그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형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다가 실수하거나 이러면 막말로 뭐 감옥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벌금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감옥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과거에 네. 우리가 못 살 때 네. 후진국일 때의 어떤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다 그냥 탐욕스러워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면 네네네. 그냥 다 수갑 채워서 감옥 보내야 된다는 네네네. 정서가 있어가지고 네. 그 경제단체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우리 법 전체에 지금 경제 활동에 관련해서 그 CEO나 기업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조항이 2,000개가 넘는데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하는 게 절대로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근데 공정거래법에만 해도 이게 주로 이제 기업들의 상거래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45개 조항에 형벌 조항이 있더라고요. 징역 3년 이하의 네. 뭐 처벌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나왔는데 조사에 비협조한다.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사업자 단체에서 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네. 또는 우리 왜 재벌 지정을 하잖아요. 그 네. 그 소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뭐 삼성, LG 이런 데서 이제 그 공시 내용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자료를 정부 당국에 제출 안 하면 불성실 신고가 되는데 이거를 수갑을 채워서 형무소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일부 국민들은 이건 너무 기업 봐주기 아니야? 네네. 나쁜 사람들 봐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진짜 나쁜 죄질이 나쁜 게 있어요. 이번에 뭐 옵티머스 뭐 펀드 네네. 한 사람들은 지금 징역 40년 보냈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무슨 협조 거부, 자료 미제출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처벌, 수갑 채워서 감옥 보내지 말고 네네. 법인을 처벌하거나 네. 과징금 행정벌로 가자. 그러면 그분의 그 호적에 소위 전과자는 남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처벌 효과는 낼 수 있다. 법인에게 벌금을 매기면 그 법인이 손해를 끼친 CEO는 법인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선진형으로 가자는 게 지금 아마 정책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증시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 증시 관련 규제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또 공매도일 텐데요. 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것도 규제죠. 네. 규제인데 이제 금융 규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공매도 문제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등하게 만든 다음에 공매도를 뭐 허용하든지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공매도를 하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만 이득을 보는 이제 불공정한 측면이 있고요. 공매도가 나쁜 것만 아닌 게요. 공매도를 판 사람은 언젠가 되사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낙폭을 줄이는 효과도 이론적으로 있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불법으로 탈법 행위로 공매도를 하는 소위 말하는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금융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적발을 해야 일반 투자자들이 보호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적발 이후에 벌도 조금 좀 글쎄요, 저는 이 공매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네네. 뭐 형사 처벌해도 좀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교수님 뭐 금융 전문가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합니다. 네. 주식을 대차하지 않고 네. 주식이 있는 척하고 공매도를 하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좀 잘못된 그렇죠. 분들이 좀 그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넓게 해석하면 사기죠. 네. 사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정말로 이 모래주머니 네. 규제 없애고 기업들이 좀 뭐 맘 놓고 조금 뭐 사업을 펼쳐서 우리가 이제 고용도 좀 좋고 지금 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개혁혁신 TF 민간 공동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 뉴욕 주립대 석좌 교수신 김종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 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3, 4개월 있다가 한 번 더 나오셔서 좀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성과가 있으면 와서 기대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